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4장이에요. 등기 절차 강론해가지고 이 4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에다가 약간 플러스되는 요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 말고 어떠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 시간은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쪽만 정리를 해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변경과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4장 등기절차 강론 부분은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특히나 이 가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 요 두 개의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는 보시면 가등기 쭉 나오죠. 결과적으로 매년 한 문항 이상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5회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강론 부분에서는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등기다라는 거 일단 체크해서 보시고요. 3장에서 다룬 내용을 각 파트별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복습의 개념이고,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 공부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자, 여기서 하나 보시면 내용에 따른 분류의 기입등기, 얘네들은 기입등기가 아니죠. 기입등기가 아니고요. 기입등기 하면 뭐만 딱 떠올라오면 돼. 기입등기 하게 되면 보존등기하고, 보존, 그 다음에 또 무엇? 설정. 보존, 설정, 이전,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입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 기록에 새롭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권리를 무엇하는 것과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런 변경이라든지 경정, 말소, 멸실은 새롭게 올리는 게 아니죠. 새롭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내용들이 원시적 또는 후발적에서 불일치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경정등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 가등기하고 가처분하고 형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해 드리는데, 보통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가등기는 매번 한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등기가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번 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이 있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가 뭐냐라고 시험에서는 묻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입등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존, 설정, 이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러면 기입등기는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이것만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변경등기부터 갑니다. 자,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변경등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 무엇이 있다? 부동산에 표시에 변경등기가 있죠. 그러면 변경등기의 개념부터 한번 먼저 보게 되면,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건데, 그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다? 후발적. 그리고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일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전부가 되면 그때는 말소등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일부인데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이면은 경정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사항에서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 표제부에 기록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표제부에다 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우리가 표시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를 할 것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건물이죠.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시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의미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들어가지 않죠. 지목 들어가지 않고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요.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무엇이다?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건물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무엇? 종류. 구조와 종류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후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누가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매번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표시에 등기하면 꼭 떠올라야 될 내용이 있죠. 표시에 등기에서 가장 떠올라야 될 것은 무엇이다? 단독 신청이다.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만 간다라는 거.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은 먼저 대장부터 정리를 해요. 먼저 대장부터 무엇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할 때 뭐를 첨부해야 되냐면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표시의 등기를 딱 기억하시면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누가 신청하는 걸까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누가 신청한다고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 말은 길지만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요거 바뀌잖아요. 소재지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지적에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장의 도입 부분에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개념으로 따라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화면 자체가 그죠? 너무 낯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3장에서 단독 신청 부분에서 직권 등기 부분에서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죠. 대장상의 소유자가 A이고 등기 기록상의 소유자가 A인데 소유자 어디서 바뀌어요? 여기서 먼저 바뀌는 거죠.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기록의 갑구를 먼저 정리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장상에서도 소유자를 무엇으로? A에서 B로 변경하라고. 그죠? A에서 B로 변경 등록하라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 대상 했었잖아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변경, 경정, 말소 회복. 그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 통지를 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게 되면 A에서 B로 변경하는데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표제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합니다. 이게 불부합 통지죠. 그 불부합 통지를 받으면 등기관은 몇 월을 기다리 1월 이내에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토지의 면적의 증감이 가져오는 경우, 건물의 면적의 증감이 가져오는 경우가 이런 토지 건물 개설 폐쇄는 뭐냐면 요거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에 대해서 개설이 되느냐 폐쇄가 되느냐. 자, 토지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분필이라고 하고요. 건물은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를 분필했을 때, 건물을 분할했을 때는 개설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폐쇄 사유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토지 분필은 A 토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필이잖아요. 그러면 이 A의 경우에는 면적이 만약에 100이었다. 여기가 40이고 60으로 됐다라고 하게 되면 A 등기 기록에서는 면적이 100에서 40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서는 뭐를 해야 돼?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의 경우에는 등기 기록을 무엇해야 돼요? 개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건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의 분할은 A의 건물이 A 등기 기록에 본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속 건물을 B의 건물로 하는 겁니다. B의 건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A의 등기 기록에서는 부속 건물이 나갔으니까 부속 건물 빼야 되니까 변경 등기 하면 되는 거고 B는 B 건물로 됐으니까 얘는 등기 기록을 무엇해야 돼요? 등기 기록을 개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필했을 때와 건물을 분할을 했을 때는 폐쇄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개설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합필. 토지는 합필한다라고 하고 건물은 합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토지를 합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A 등기 기록이 있고 B 등기 기록이 있으면 A 등기 기록으로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40이고 60인데 이게 면적이 100으로 됐다면 40에서 면적이 100으로 됐으니까 A 등기 기록에서는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더 이상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폐쇄가 돼야 되는 거죠. 건물을 합병은 이런 개념이에요. A가 있고 B 건물이 있으면 B 건물을 A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B의 건물을 A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또 A의 등기 기록은 여기서 부속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B 등기 기록은 무엇이 된다? 폐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폐쇄 등기 기록에 폐쇄 사유 정리했을 때 토지를 합필했을 때와 건물을 합병했을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한다?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토지는 합병은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서는 분합이라고 그래요. 분합. 이 경우에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느냐? 자,
토지 합병을 볼게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를 이렇게 가는 거야. 분필해서 합치는 겁니다. 분필을 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얘가 40이고 얘가 60이었다. 근데 면적이 20이고 얘가 80이 되면 분필과 그러니까 토지의 합병은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면적이 40에서 20으로 줄어들었잖아. 40에서 2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변경 등기를 하면 되고. 얘는 60에서 80으로 늘어났네요. 그럼 이 경우에도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고요. 토지 건물을 분합했을 때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가 A, 여기가 B. A의 부속 건물을 B의 부속 건물로 하는 거예요. A의 부속 건물을 B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부속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B 등기 기록에서는 부속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변경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를 합병했을 때와 건물을 분합했을 때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몇 개 한번 보게 되면 일반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게 되면은요. 또한 구분 건물을 일반 건물로 하게 되면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하겠죠. 즉 일반 건물하고 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 기록 자체가 양식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가면 이쪽에 있는 거 폐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내용인데 토지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가고 대장 등본, 대장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합필한다고 해서 다 합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합병하고 싶어서 다 합병하는 거 아니죠.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거 정리했었나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병의 제한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합필 등기의 제한. 이 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을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보시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은 얘네들은 합병을 합필할 수 있는 거죠. 보면 다음에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합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합필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이거 외에 이거 왜? 그럼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는 1필지 일부에 허용이 안 되니까 못 합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당권. 저당권도 역시 합칠 수가 없겠죠.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처분의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역시 합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저당권에서 예외 규정이 있죠.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의 등기 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채고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담보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가 있으면 요 A와 B와 C와 D에는 한나라시의 저당권 등기가 공동저당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들은 전부 다 무엇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탁 등기되어 있는 거. 하필하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사항이 하필하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과거에는 신탁 등기는 합칠 수 없었지만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탁 등기도 합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맨 마지막 요 아랫부분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치면 그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하필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상에서 합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뭐를 할까요?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하필의 제한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해? 각하를 하겠죠. 각하를 하고 그 사유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어떻게?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요,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먼저 합병을 마친 후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합병을 할 경우에는 합병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합병을 마친 후에 우리가 1월 이내에 뭐를 신청하는 거예요? 하필 등기를 신청을 한단 말이야.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에 이 사이에 어떠한 하필의 어떠한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A가 돼서 이렇게 A로 합쳐졌어요.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A하고 B가 된 거예요.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조건이 바로 뭐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례로서 무엇한다? 특례로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은 뭐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 당시에는 합병의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하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특례 볼까요? 똑같아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있으면 어느 한 필지에 저당권이 있으면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합쳐졌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떤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은 1필지 일부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이 제한 사유가 돼요. 근데 단서가 바로 뭐냐면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그 사이에 어느 한 필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줍니다. 역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다음 요역지의 경우에는요. 자, 요역지는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요역지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토지예요. 그럼 이 두 토지는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요역지는 1필지 1부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특례로서 어떻게 합치려면 전부를 요역지로 하는. 보면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특례 규정은 이런 거예요. 특례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에 어떠한 하필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그러면 특례로서 무엇을 해주겠다? 합병을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제부와 관련된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대지권의 변경. 이 대지권의 변경 등기도 표제부에 하기 때문에 얘도 무슨 신청이냐면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주등기 형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대지권의 변경이라든지 소멸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대지권의 변경 등기인데 구분 건물의 표제부 표시란에 하는 등기를 대지권의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표제부에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몇 월 이내에 한다?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누가?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고요.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무엇해서 대위해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대지권의 변경이라든지 소멸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 몇 월 이내? 1월 이내. 표제부에다 하는 거니까 표제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요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하고 을구에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는 갑구하고 을구를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갑구하고 을구의 마지막에 뭐가 써 있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죠. 그죠? 권리자에 대한 내용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죠. 갑구하고 을구의 마지막 칸에 보면 권리자라는 말이 있어. 권리자라고 하게 되면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인데 이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이름을 개명했다. 주소를 변경했다. 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꼭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그 의무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청의 의무는 없지만 이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이 되면 명의인의 표시에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해야만, 즉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선행해야만 어떠한 다른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선행하지 않고 어떠한 후속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무엇을 한다?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명의인의 주소가 지금 여러 차례 바뀌었죠.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최종 주소지로 변경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거야.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무슨 신청?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전세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이, 지상권자가 개명을 하게 되면 지상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단독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어떤 경우? 뭐가 나와야 돼요? 요거. 제가 이 부분은 어디에서 설명해 드렸냐면 주소증명 정보에서도 설명해 드렸어요. 단독 신청에 직권 등기에서 설명해 드렸고 주소증명 정보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증명 정보는 누가 제출하는 거, 누구가 제출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권리자권만 제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의무자권도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꼭 등장을 해야 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주소가 바뀌죠? 그러면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의 어떠한 개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직권 등기할 때, 단독 신청할 때 한 번씩은 다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의 전제 조건은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변경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한다라든지 가등기를 말소한다라든지 멸실 등기를 하는 경우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요. 주소가 전세권자의 주소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 사실만 증명하게 되면 그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고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왜 없을까? 잘 보세요. 개명하고 주소 변경되고 이럴 때 하는 것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는 화곡동에서 지금 신월동으로 바뀌었죠? 그럼 종전의 등기사항은 말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어떻게 내놨어? 5-1로 해놨죠. 그러니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형식으로만? 부기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에 기타 사항이 있어요. 기타 사항 하게 되면 권리의 무엇을 생각한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갑구하고 을구에 기타 사항에 보면 기타 사항 권리자 하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생각하면 되고 기타 사항을 하게 되면 권리의 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기타 사항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죠.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지료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럴 때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변경됐을 때,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권리의 변경 등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전세금을 증감한다. 지료의 증감이 발생한다. 그럼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나요? 단독으로는 할 수 있어요. 왜? 공동 신청으로 하는데 어느 일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부기등기로 해요. 즉 이러한 전세금의 증감, 지료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등등등 이럴 때 변경 등기를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러니까 후순위권자가 없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변경 전에 등기 사항을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고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등기 사항은 말소 표시를 해요. 종전의 등기 사항은 무엇을 한다?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는 변경 전에 등기 사항을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게.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하게 되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는데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각하한다 그러면 틀려요. 각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밑으로 후순위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등기로 할 것이냐 이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을구에 1번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금이 얼마냐면은 전세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전세금을 1억 1,500으로 증액을 하는데 밑에 지금 아무도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죠.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없으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기등기를 했을 때 종전의 등기사항 말소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권리의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다 이겁니다. 그럼 주등기로 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전세금이 1억인데 1억에서 1억 1,500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순위번호 2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가 있다라고 하죠. 그럼 얘가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1,500으로 증액하게 되면 이 A는 이해관계인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예요. 그럼 얘가 전세금이 1억에서 1억 1,500으로 증액하게 되면 순위번호 2번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만약 얘가 승낙서를 써주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 얼마? 1-1 요 사이에다 넣고 1억 1,500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얘를 말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승낙서를 안 써줬어요. 그러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전세권을 변경을 하고 얼마로? 1억 1,500으로 하되 여기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권리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주등기로 하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경정 등기를 보게 되면 이 경정 등기는 앞에서 했던 변경 등기랑 똑같아요.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다? 원시적 불일치라는 부분만 차이가 있고요. 그거 볼까요? 첫 번째, 경정 등기의 요건은 첫 번째 등기 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우리 표제부에 보면 표제부의 첫 번째 칸에 뭐가 써 있나요? 표시번호가 써 있죠.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잖아요. 표시번호는 등기라 하지 않아요. 등기라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번호는 등기라 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등기,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경정 등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표시번호는 등기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일부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 사항의 일부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일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면 그때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불일체 원인이 원시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불일체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여야 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 그것이 신청착오든 등기관의 과실이든 불문하겠다 이거,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묻지 않겠다. 다섯 번째, 시정을 하는데 불일치를 시정하는데 어떻게 시정하냐면, 언제 시정하냐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 완료 후에 바로 잡아야 돼요. 만약 그러니까 등기 완료 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한 거죠. 등기 자체가. 그걸 바로 잡는 게 바로 경정 등기예요. 그 완료 전에 하는 것은, 완료 전은 정정입니다. 그 경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경정을 한 후에, 경정 전 후에는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성을 해치는 것은 경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을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경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을 지상권으로, 뭐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자, 만약에 경정의 사유가 등기관의 어떤 과실이더라. 그럴 때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직권 경정 등기의 가장 큰 특징, 요건, 등기관의 과실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을 때만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청 착오다, 그럼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이해관계, 이게 이제 개정된 거죠. 과거에는 이해관계는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해관계는 존재할 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직권으로 경정을 한 후에는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는데, 만약에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1인에게만, 수인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통지를 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되는데 기출문제에 보면 전원에게 다 통지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직권으로 경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하고요.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형식으로만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경정 등기예요. 자, 보시면 직권 경정 등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7-1 해가지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 쪽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복습을 하고 왔다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일부분은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조금 낯설고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을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와 주등기와 부기 등기를 설명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요. 거의 80%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